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34기 윤지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인 유럽 교환학생 과연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이탈리아 밀라노라는 곳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가계부를 바탕으로 한 달 생활비와 총 지출 비용을 모두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월세부터 식비, 교통비, 그리고 생활비, 여행비까지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드릴 테니까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전체적인 예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약 5개월 동안 밀라노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했고 총 생활비는 약 2,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만 보면 좀 크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환학생 목표를 다양한 경험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총 19개국을 여행을 했고 생활 방식이나 여행 횟수에 따라서 총 비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3월 가계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행 및 숙박비는 970유로, 약 170만 원이고 주거비는 770유로, 그리고 통신비는 10유로로 주거 통신비 약 137만 원, 교통비는 173유로, 약 30만 원이었고 식비는 167유로, 약 30만 원대였고 교육비는 46유로로 약 8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약 52유로로 9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총 약 384만 원 정도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큰 비중은 여행비와 월세가 차지를 했고요. 이제부터 이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좀 여기서 아낄 수 있는 팁 같은 것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월세인데요. 저는 호미지라는 밀라노의 코리빙 하우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신축 건물이었고 제가 거의 첫 입주자였기 때문에 시설은 정말 좋았어요. 저는 개인 욕실이 있는 1인실이었고 주방은 총 5명이서 함께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정말 만족하면서 살았지만 학교와의 거리가 살짝 있었다는 점, 제가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했는데 이 때문에 다른 학교 앞에 사는 친구들은 교통비가 아예 안 드는 친구도 있었고 저는 지하철을 계속 타고 등교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교통비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많이 들었다는 점은 조금 단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정말 행정 처리가 너무 느려서 메일 답장이 며칠씩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메일을 보더라도 한 메일을 주고받는데 일주일 넘게 걸리고 정말 답답했던 기억도 많았는데요. 저는 집 계약은 하우징 애니웨어라는 플랫폼을 사용했고 약 40만 원 정도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호미지와 왓츠앱으로 직접 연락해서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해외에서 집을 계약할 때는 사기 위험도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수수료를 조금 내더라도 안전한 플랫폼에서 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전한 플랫폼에서 결제를 했고요. 혹시나 저처럼 걱정이 되시는 분은 안전한 좀 검증이 된 플랫폼에서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살았던 방의 월세는 770유로였고 관리비는 별도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집에는 주방에 이제 주방 용품이나 냄비, 후라이팬, 식기세척기, 오븐 같은 것들이 미리 구비가 다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주방 용품을 구매하는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식비인데요. 사실 이탈리아는 장보기 물가가 정말 저렴해요. 저는 원래 요리하는 걸 좀 좋아해서 거의 모든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었는데요. 덕분에 식비도 많이 절약했고 요리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외식 물가는 좀 많이 비싼 편이었는데 피자는 약 10유로 정도라 비교적 저렴하지만 파스타나 뇨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유로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약 35,000원 정도? 사실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유로에서 3유로 정도의 자리세라는 게 또 붙어요. 영수증으로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팁은 없지만 자리세가 있어서 최종 가격은 이 음식 가격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대신 정말 좋았던 점은 커피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커피가 정말 저렴한데 너무 맛있어요. 카푸치노 한 잔이 저희 학교 앞에서 1.7유로였는데 한국에서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의 커피를 절대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카페를 가는 즐거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제 수업을 가기 전이나 아침 대용으로 카푸치노를 한 잔 사들고 수업을 가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재밌는 점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카푸치노를 11시 이후에 시키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카푸치노는 아침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1시가 넘어서 카푸치노를 주문을 하면 이탈리아에서는 좀 제정신이야?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밈처럼 활용이 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러진 않지만 카페에서 가끔씩 좀 장난기가 많으신 바리스타 분께서는 정말? 이 시간에 막 이렇게 손목을 가리키면서 카푸치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재밌는 점인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교통비인데요. 일단 밀라노는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지하철과 트램만 이용해도 대부분의 지역을 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편이었는데, 그리고 밀라노 대중교통은 ATM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일권은 2.2유로이고 90분 동안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일권은 7.6유로. 이거 밀라노가 좀 좋은 점이, 만약에 뭐 솔트래블 카드나 트래블 롤렛으로 그냥 찍고 탈 경우에 이게 상한제가 있어서 만약에 1일권으로 4번 이상 찍게 되면 저절로 1일권으로 계산돼서 1일권 이상의 가격이 나가지 않아요. 그건 정말 좋은 점이었고, 그리고 저는 26세 미만 학생이라서 학생 정기권을 이용했는데, 학생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한 달에 22유로, 우리 돈으로 약 39,000원 정도를 내고 한 달 교통권을 구매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는 사실 무임승차를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표를 찍어야지만 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건편이 돌아다니면서 검표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거를 검표원에게 걸려서 큰 벌금을 문 친구들도 있으니까, 저는 꼭 한 달 정기권, 사실 큰 가격 아니니까 이 정도는 사서 생활하시는 거를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구매를 하셔서 안전하게 교환학생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비인데요.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뭐 생필품이나 쇼핑 같은 것들을 함께 넣어놨어요. 의외로 저는 쇼핑에는 많이 돈을 쓰지 않았고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만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건 기념품이었는데요. 제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뭐 가족이나 친구들 생각이 나서 선물을 좀 사고 싶기도 하고 각 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생각보다 지출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두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항목은 역시나 여행비였는데요. 사실 유럽 교환학생의 가장 큰 장점이 유럽 여행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참에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녀보려고 했었습니다. 밀라노는 정말 여행하기에 최고의 도시예요. 우선 밀라노에는 말펜사 공항, 베르가모 공항, 리나테 공항, 이렇게 총 3가지의 공항이 있고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저가 항공 노선도 정말 많고 많은 항공편이 밀라노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왕복 5, 6만 원대 항공권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스위스나 프랑스처럼 가까운 나라는 버스로도 이동을 할 수 있고 기차로도 뭐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야간 버스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루체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이 살던 친구랑 우리 다음 주에 스위스 갈까? 해서 한 3만 원대에 그냥 버스 예매해서 스위스를 갔던 적도 있고, 사실 이탈리아는 국내 여행도 굉장히 갈 데가 많잖아요. 이탈리아 남부도 있고 소도시들도 굉장히 예쁜 곳들이 많기 때문에 뭐 베네치아도 밀라노랑 가까웠고, 그래서 이탈리아 밀라노는 정말 여행하기에는 최적의 도시다. 그리고 여행비를 아끼는 팁을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유럽 저가 항공은 수화물 추가 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항공권 자체는 저렴한데 이 저가 항공은 수화물 장사를 하기 때문에 백팩 하나만 메고 여행하는 게 가성비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잔스포츠 빅 스튜던트 백팩 하나만 가지고 한 달까지도 여행을 했거든요. 정말 끝도 없이 들어가는 가방인데, 제가 교환학생으로 오면서 가장 잘 사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방이 없었으면 수화물 추가 비용을 굉장히 많이 냈을 거예요. 그리고 플릭스버스나 이타버스 같은 야간 버스를 이용하시면 이동과 숙박을 동시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서 여행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체력이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교환학생 생활비를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약 384만 원, 그리고 교환학생 전체 비용은 약 2,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교환학생은 월세와 여행비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게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계획하고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저는 다행히도 미래에셋 장학재단으로부터 7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훨씬 다양한 경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더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현지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학생 생활 자체가 훨씬 풍부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이 교환학생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건이 맞는다면 미래에셋 장학재단에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